규림은 오래된 사진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사진 속 규림은 지금보다 훨씬 앳된 얼굴이었다. 무진은 그런 규림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사람들처럼 웃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무진의 글씨가 남아 있었다. 어디에 있든 꼭 다시 만나자. 규림은 손끝으로 그 문장을 천천히 쓸었다. 지난 날을 잊었다고 생각했다. 무진을 다시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사진 한 장이 8회 동안 눌러놓았던 기억을 모조리 끌어냈다. 당시 규림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옥선에게 불려갔다. 옥선은 두툼한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무진이 앞길 막지 말고 떠나. 저 돈 때문에 무진 씨 만난 거 아닙니다. 그럼 더 쉬워. 돈도 필요 없으니 그냥 사라지면 되겠네. 규림은 봉투를 밀어냈다. 무진 씨한테 직접 말하겠습니다. 말해서 뭘 어쩌려고? 옥선은 규림의 배를 바라봤다. 그 아이까지 이용해서 우리 집에 들어오겠다는 거니? 규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어떻게 하셨어요? 무진이는 모른다. 앞으로도 몰라야 하고. 제 아이입니다. 무진이 아이이기도 하지. 옥선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래서 더 두려웠다. 내가 아이를 낳으면 무진이는 널 버리지 못해. 하지만 우리 집안이 그 아이를 포기할 것 같니? 무슨 뜻이세요? 아이만 데려올 수도 있다는 뜻이야. 규림은 본능적으로 배를 감쌌다. 옥선은 그 반응을 보며 봉투를 다시 밀었다. 떠나.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도 밝히지 말고 살아. 그러면 나도 너희를 찾지 않겠다. 그날 규림은 돈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옥선이 내민 각서에는 서명했다. 아이에 대한 어떤 권리도 무진에게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규림은 그것이 한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그 믿음이 옳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분명한 것은 그 선택으로 무진과 한결 모두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었다. 규림은 사진을 가슴에 품었다. 도망쳐서 미안해. 입술이 떨렸다. 포기해서 미안해. 하지만 사과를 들어야 할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다. 방문 앞에 서 있던 한결은 엄마가 우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러났다. 아이는 자신 때문에 엄마가 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빠를 찾고 싶다고 한 것이 잘못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규림은 퉁퉁 부은 눈을 감추고 반찬 가게로 나갔다. 한결에게는 평소처럼 웃어 보였지만 아이는 그 미소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게 앞에는 건물주가 기다리고 있었다. 한규림 씨, 이야기 좀 합시다. 규림은 그의 손에 들린 계약서를 보고 불길함을 느꼈다. 무슨 일이세요? 다음 달부터 월세 올릴 겁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손해보면서 기다려야 합니까? 싫으면 나가요. 들어오겠다는 사람 많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올리시면 저는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결정하라고. 올려서 내든지 가게 비우든지. 건물주는 통보만 남기고 돌아섰다. 규림은 계약서를 확인했다. 월세는 지금보다 크게 올라 있었다. 당장 한결의 학원비도 밀려 있었다. 식재료값까지 오른 상황에서 월세를 감당할 방법은 없었다. 규림은 계산기를 두드리다 손을 멈췄다. 아무리 줄이고 다시 계산해도 적자였다. 그때 흥식이 반찬통을 들고 들어왔다. 아침부터 뭘 그렇게 보고 있어? 규림은 서둘러 계약서를 덮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건물주 왔다 갔지? 오빠가 어떻게 알아? 밖에서 봤어. 또 월세 올려달래? 규림은 대답하지 않았다. 흥식이 계약서를 집어들자 규림이 급히 빼앗았다. 내가 알아서 할게. 무슨 돈으로? 방법 찾아보면 돼. 내가 도와줄게. 싫어. 규림아. 오빠한테도 더는 신세 안 져. 규림은 계약서를 서랍에 넣었다. 지금까지 받은 것도 충분해. 흥식은 규림의 완강한 얼굴을 바라봤다.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벼랑 끝에 서도 괜찮다고 말할 사람이었다. 그래도 가게를 닫을 수는 없잖아. 다른 데 알아보면 돼. 보증금은?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만들 거야. 한결이 키우면서 빚까지 어떻게 갚으려고? 규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고. 가게 안쪽에 있던 한결이 놀라 고개를 내밀었다. 규림은 아이를 발견하고 곧바로 표정을 누그러뜨렸다. 학교 늦겠다. 어서 가. 한결은 신발을 신으면서도 엄마와 흥식을 번갈아 바라봤다. 엄마, 우리 가게 없어져? 그런 일 없어. 그런데 왜 돈 때문에 싸워? 싸운 거 아니야. 한결은 더 묻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학교로 가지 않았다. 잠시 골목에 서 있던 아이는 가방에서 무진의 명함을 꺼냈다. 무진은 식당 사무실에서 납품 계약서를 확인하고 있었다. 휴대전화가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규림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정우가 그런 무진을 바라봤다. 너 뭐 기다리는 전화라도 있나? 아니. 아닌 사람이 휴대전화만 몇 번째 보고 있냐? 업체 연락 기다려. 한규림 씨 전화겠지. 무진이 서류를 덮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지난번에 그렇게 몰아붙이고 연락 오길 바라는 거야? 내가 몰아붙였어? 아이 아버지가 누구냐고 다그친 사람이 누군데? 무진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묻지 말았어야 해? 물을 수는 있지. 하지만 규림 씨가 왜 말하지 못했는지도 생각해야지. 그 이유를 말을 안 하잖아. 너도 내 마음 말 안 하잖아. 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음성 메시지가 들어왔다. 무진은 한동안 화면만 바라보다가 재생했다. 한결의 목소리였다. 아저씨, 저 한결이에요. 전화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보고 싶어서요.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무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디가? 한결이 만나러. 규림 씨한테 먼저 말해. 말하면 못 만나게 해. 그래서 몰래 만나겠다고. 무진은 외투를 집어들었다. 아이 목소리가 이상해. 무진은 약속한 공원에서 한결을 발견했다. 아이는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다. 한결아. 한결은 무진을 보자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무진은 아이가 웃기 전까지 울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봤다. 학교는? 오늘 늦게 가도 돼요. 누가 그래? 한결은 대답하지 못했다. 무진은 아이 옆에 앉았다. 엄마하고 무슨 일 있었어? 엄마 가게가 없어질 수도 있대요. 누가 그래? 아침에 아저씨가 와서 돈을 더 내라고 했어요. 엄마는 돈이 없대요. 한결은 가방에서 저금통을 꺼냈다. 이거 엄마한테 주려고 했는데 이것만 있으면 가게 안 없어져요? 무진은 저금통을 내려다봤다. 몇 년 동안 아이가 모았을 동전이 가득했다. 이걸 왜 나한테 가져왔어? 아저씨는 돈 많잖아요. 한결은 잠시 망설였다. 이거 드릴 테니까 나머지 돈 좀 빌려주면 안 돼요? 무진은 가슴이 조여왔다. 아이가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면서도 가장 먼저 찾아왔다는 사실이 아팠다. 저금통은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럼 엄마 가게는요? 없어지지 않게 할게. 정말요? 대신 학교부터 가. 무진은 한결을 학교까지 데려다 줬다. 아이가 교문 안으로 들어간 뒤 곧장 규림의 가게로 향했다. 규림은 무진을 발견하자 표정부터 굳혔다. 여긴 왜 왔어요? 건물주가 월세 올린다며. 규림의 눈빛이 달라졌다.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게 중요해? 한결이 만났어요? 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만나지 말랬잖아요. 한결이가 먼저 연락했어.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는데요? 내 명함을 가지고 있었나 봐. 규림은 앞치마를 벗어 계산대 위에 내려놓았다. 그 아이한테 무슨 말 했어요? 가게 없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당신이 뭔데 그런 약속을 해요? 한결이가 자기 저금통까지 들고 나를 찾아왔어. 규림의 얼굴이 무너졌다. 저금통을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이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더 끼어들지 마요. 이 상황에서도 그런 말이 나와? 내가 힘들면 당신 도움을 받아야 해요? 한결이가 걱정하잖아. 한결이는 내가 달랠 거예요. 돈이 필요한데 말로 달래면 해결돼? 규림이 무진을 노려봤다. 돈 줄 테니까 받으라는 말 하러 왔어요? 그런 뜻 아니야. 당신 어머니하고 똑같네요. 무진의 얼굴이 굳었다. 규림은 서랍에서 계약서를 꺼내 그의 가슴에 밀었다.
돈으로 사람 입 막고 돈으로 사라지게 하고 이제는 돈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해요? 내가 어머니하고 같아?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무진은 계약서를 내려다보다 규림에게 다시 돌려줬다. 건물주 만나서 계약 조건만 확인하려고 했어. 필요 없어요. 보증금도 없으면서 어디로 옮길 건데? 어떻게든 해요. 언제까지 어떻게든 버틸 건데? 규림은 문을 열었다. 나가요. 무진은 움직이지 않았다. 한결이 내 아들 맞지? 규림의 손이 굳었다. 그 이야기 하려고 온 거면 더 할 말 없어요. 나는 있어. 듣기 싫어요. 8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다 끝난 일이에요. 나는 끝난 적 없어. 규림은 무진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원망보다 기다림이 더 짙게 남아 있었다. 하지만 기다림을 받아들이는 순간 감춰둔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다. 나 오빠랑 이제 여자 남자 안 할 거야. 무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무슨 말이야? 우리 사이에 남은 게 있다고 착각하지 말자고. 나는 착각한 적 없어. 그럼 더 잘 됐네. 너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규림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네. 아무렇지도 않아요. 무진은 더 묻지 않았다. 돌아서는 그의 등을 보며 규림의 손이 계산대 아래로 숨어들었다. 붙잡고 싶었지만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다. 문을 나서던 무진이 멈췄다. 한결이 일은 포기 안 해. 내 아들이에요. 그래. 내 아들이지. 무진은 천천히 돌아봤다. 그런데 내 아들일 수도 있어. 무진이 떠난 뒤 규림은 가게 문을 닫았다. 버티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다. 입을 막아도 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 무렵 서연은 여행 가방을 끌고 집을 나서려 하고 있었다. 가족들은 현관을 막아섰다. 이 가방은 뭐니? 나 나갈 거예요. 서연의 어머니가 가방 손잡이를 빼앗았다. 김무진 때문에 이러는 거야? 오빠 때문 아니에요. 내 인생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너를 받아준대? 오빠가 싫다고 한 적 없어요. 좋다고 한 적도 없잖아.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좋아하게 만들면 돼요. 한규림이라는 여자한테 마음이 가 있다며. 옛날 여자예요. 아이까지 있는 여자라고요. 그러니까 더 문제라는 거야. 무진이가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의심한다면서. 서연은 굳은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누구한테 들었어요? 옥선 여사가 직접 전화했어. 너하고 무진이는 안 된다고. 서연은 휴대전화를 꺼내 옥선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이나 신호가 갔지만 받지 않았다. 서연의 아버지가 가방을 방 안으로 밀어넣었다. 오늘부터 외출도 금지야. 아빠, 그 집안에서 너를 반대한다는데 뭘 더 하겠다는 거야? 나는 무진 오빠 없으면 안 돼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고집이야. 서연은 방문을 잠그고 옥선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어머니, 저 포기 안 해요. 무진 오빠 옆에 한규림 씨가 있는 한 저도 물러날 수 없어요. 잠시 후 서연은 창문을 통해 집을 빠져나왔다. 가장 먼저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나갈 데가 없어. 정우는 난처한 얼굴로 무진을 바라봤다. 서연이 찾아오면 받아줄 수 없다고 말하려 했지만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어디야? 집 앞이요. 정우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다. 서연이가 가출했대. 무진은 반응하지 않았다. 어떻게 할 거야? 집에 돌려보내. 지금 억지로 보내면 더 큰 사고 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여기서 받아줄 수는 없어.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연이 가출하면 받아는 줄게. 하지만 내가 직접 서는 그어. 서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정우의 집으로 찾아왔다. 무진을 발견한 순간 울먹이던 얼굴에 희망이 번졌다. 오빠가 나 받아주라고 했어요? 아니. 그래도 여기 있잖아. 내가 올 줄 몰랐으니까. 서연은 무진 앞으로 다가갔다. 나 집하고 싸웠어. 오빠 때문에. 내가 부탁했어? 오빠가 부탁하지 않아도 내가 한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 싫어. 서연아. 나 오빠랑 이제 여자 남자 안 할 거야. 무진은 예상하지 못한 말에 서연을 바라봤다. 서연은 눈물을 닦았다.
오빠가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니까 당분간 친구처럼만 있을게. 그러니까 내쫓지만 마. 그런 식으로 버틴다고 내 마음이 달라지지 않아. 그래도 한규림 씨한테는 안 보낼 거야. 무진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규림이 건드리지 마. 오빠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그 여자 걱정부터 해. 내가 내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굴지 마.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존댓말로 바뀐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다. 오빠가 필요할 때는 다 받아주고 귀찮아지니까 집에 가라고 하면 끝이에요? 내가 너를 이용한 적 없어. 그럼 기대하게 하지 말았어야죠. 무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서연은 그 침묵을 거절로 받아들였다. 좋아요. 나도 이제 착하게 기다리지만은 않을 거예요. 서연은 방으로 들어갔다. 정우는 굳은 얼굴로 무진을 바라봤다. 저 상태로 두면 규림 씨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무진은 곧바로 서연을 따라가려 했지만 휴대전화가 울렸다. 가게 직원의 전화였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한규림 씨 가게하고 거래하지 말라는 연락이 돌고 있습니다. 무진의 눈빛이 달라졌다. 누가 그런 연락을 했어? 사모님 쪽에서요. 무진은 어머니 옥선을 찾아갔다. 옥선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규림이 가게에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식재료 납품 몇 군데 막았을 뿐이야. 왜요? 내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 사람 생계까지 건드려요? 떠나게 하려면 살길부터 막아야지. 무진은 어머니 앞에 찻잔을 치웠다. 당장 원상복구하세요. 싫다면? 제가 직접 거래처 뚫어줄 겁니다. 그러면 그 여자 가게가 내 회사 돈으로 돌아간다는 소문부터 내겠다. 어머니. 옥선은 아들의 분노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한결이가 내 아들이라는 증거는 없어. 그래서 아이하고 엄마를 굶겨요? 내 손자라면 데려오면 돼. 그 여자까지 받아줄 생각은 없다. 무진의 얼굴이 굳었다. 한결이가 제 아들이면 규림이도 제 가족입니다.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제 가족을 왜 어머니가 결정합니까? 옥선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여자는 8회 전에 돈을 받고 널 버렸어. 돈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받은 사람이 더 나빠. 겁을 준 건 어머니잖아요. 옥선은 입을 다물었다. 무진은 그 반응에서 확신을 얻었다. 한결이를 빼앗겠다고 했습니까? 옥선의 눈빛이 흔들렸다. 누가 그래? 규림이가 우리 가족을 무서워합니다. 아이를 데려갈까봐. 그 여자가 그렇게 말했니? 말하지 않아도 이제 알 것 같아요. 무진은 어머니의 서랍을 열었다. 옥선이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서랍 안에는 규림이 서명한 각서가 있었다. 무진은 문서를 읽어내려갔다. 친자관계가 확인되더라도 양육비와 상속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서명 날짜는 규림이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기 하루 전이었다. 무진의 손이 떨렸다. 이걸 쓰게 했어요? 내 인생 지키려고 한 일이야. 내 인생을요? 무진은 각서를 어머니 앞에 내려놓았다. 제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모르고 살게 만든 게 제 인생을 지킨 겁니까? 아직 내 아들이라고 확인된 것도 아니야. 그러면 확인하면 되겠네요. 무진은 각서를 들고 집을 나섰다. 한편 규림의 가게에는 납품업체 직원이 찾아와 물건을 모두 회수하고 있었다. 갑자기 왜 이러세요? 본사 지시입니다. 대금 밀린 적 없잖아요.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남은 재료로는 하루도 버틸 수 없었다. 규림은 거래처마다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거절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곳에서는 더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한규림 씨하고 거래하면 큰 회사하고 거래 끊긴답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전화를 끊은 규림은 냉장고 안을 바라봤다. 한결에게 약속했던 도시락 주문도 취소해야 했다. 그때 건물주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 달까지만 장사하고 나가요. 계약 기간 남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건물에서 문제 만들지 말고 나가. 저 아무 문제도 만든 적 없어요. 건물주는 가게 안을 둘러봤다. 힘 있는 사람이 싫어한다는데 그게 문제지. 모든 일이 옥선의 지시라는 것을 규림은 곧바로 알아차렸다. 8해 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다.
옥선은 여전히 돈과 힘으로 자신의 삶을 흔들 수 있었다. 건물주가 돌아가자 흥식이 들어왔다. 납품 다 끊겼다는 게 사실이야? 규림은 고개를 숙였다. 누가 그런 건데? 무진 씨 어머니. 당장 무진 씨한테 말해. 싫어. 이 상황에서도 자존심 세울 거야? 말하면 그 사람이 어머니하고 싸울 거야. 그래서 내가 다 잃겠다고. 내가 사라지면 끝나. 규림은 가게를 둘러봤다. 어차피 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져. 흥식이 규림의 어깨를 붙잡았다. 또 도망가려고? 도망가는 게 아니야. 그럼 뭔데? 한결이 지키는 거야. 한결이는 내가 가진 걸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 그게 아이를 지키는 거야? 규림은 흥식의 손을 떼어냈다. 오빠는 몰라. 옥선 여사가 마음먹으면 한결이까지 빼앗을 수 있어. 무진 씨는? 그 사람도 결국 자기 가족 편이야. 가게 밖에 서 있던 무진은 그 말을 들었다. 무진은 각서를 움켜쥔 채 안으로 들어왔다. 내가 언제 가족 편에 섰는데? 규림이 놀라 돌아봤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요? 무진은 각서를 계산대 위에 펼쳤다. 이거 내가 쓴 거 맞아? 규림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흥식은 두 사람을 남겨두고 밖으로 나갔다. 무진은 규림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이 각서 때문에 떠난 거야? 지나간 일이에요. 아이를 빼앗길까봐 나한테 말도 안 한 거야?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었어요. 왜 내가 먼저 결정해? 당신 어머니가 그랬으니까. 규림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이만 데려갈 수도 있다고 했어요. 당신은 집안에서 정해준 여자하고 결혼하게 만들 거라고 했고요. 그 말을 믿었어? 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무진의 눈가가 붉어졌다. 나한테는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 당신이 가족을 버리고 나한테 올 수 있었어요? 적어도 선택은 내가 했어야지. 규림은 참았던 말을 쏟아냈다. 당신은 잃을 게 많았어요. 가족도 회사도 미래도. 그래서 내가 대신 포기했어? 한결이를 지켜야 했으니까. 한결이를 지킨 게 아니라 나한테서 빼앗은 거야. 규림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로 8년이 돌아와? 안 돌아와요. 그럼 이제라도 말해. 무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한결이 내 아들이야? 규림은 대답하지 못했다. 무진은 더 가까이 다가갔다. 한규. 오래전 둘만 있을 때 부르던 이름이었다. 규림의 눈빛이 흔들렸다. 한결이 나 줘. 규림은 즉시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아버지로 살 기회를 달라는 거야.